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김선균 국장이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을 중간평가하는 참의원 선거가 지난 3일 시작됐습니다. 취임 후 9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이시바 내각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최유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먼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난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7일 동안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데 선거 일정이 꽤 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일부터 그러니까 20일 날 투개표하게 되니까 17일 동안 진행되는 거죠. 예. 우리보다 조금 더 며칠 더 길어요. 그렇군요. 참의원 전체 248명 중 임기가 만료된 124명과 공석 1명을 더해서 125명을 선출합니다.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임기가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임기는 6년이고 나머지 123명은 2027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자민당 114석, 열린여당 공명당 27석, 그래서 과반인 24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대상인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66명이고요. 이 중에 50명이 승리하면 선거 대상이 아닌 50명, 그러니까 비선거구 의석과 합해서 125석을 유지할 수 있다. 자민당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비선거구 의석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비례대표 블록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된 의석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시바 총리 지난 2일날 열렸던 여야 8당 당행수 토론회에서 비선거구 의석을 합쳐서 자민당과 국민당 과반수 목표로 제시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과반에 못 미치면 여기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하원 선거,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서 여소야대 지형으로 어렵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못 지킨다? 정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뭉쳐서 이시바 내각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본 언론은 현재 의원 1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22년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1인 지역구에서 28대 4로 이겼어요. 그래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죠. 예. 자, 쌀값이 예년의 2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의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제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고물가 대책이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다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야당인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로 0% 낮추자. 예.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민당은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만 엔, 우리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저소득층에는 1인당 2만 엔을 더 추가해주는 방안, 공약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이시바 총리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감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웃돌아서 생활이 힘든 분들께 빨리 지원금을 전하고 싶다라면서 지원금은 결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굳이 이렇게 강조하네요. 예. 자, 집권 여당으로서 현금 지급 공약을 이제 내세운 셈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좀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민간 소비 쿠폰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현금 주는데도 우호적이지 않군요. 예.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아하.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28%는 긍정, 66%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과 국민당이 합해서 연립여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최근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 살포, 또 세금 감면 이 얘기인데 정부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공약은 재정을 악화시켜 향후 장기 채권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말로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자민당은 2024 회계연도에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약사항에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 서로 이렇게 각각 명기하기로 했고 세부 사항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민당 집권 여당 맨날 세습이나 하고 뭐 뒤로 돈이나 쓰고 막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결정이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본 정계에서 조금 무리라고 해도 현금을 좀 살포하겠다라는 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유권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예.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막 이거저거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간 경기 침체 있죠. 우리나라처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로 인해서 유권자들 못 살겠다 막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인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복지 확대. 예.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표심 자극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이런 뭐 포퓰리즘 공약이 나왔다는 얘기부터 여기가 워낙 그 신생 정당이고 무소속 후보가 많다 보니까 정치적 경쟁이 심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정책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현금 살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뭐 대체적으로 세계가 다 그렇지만 미디어와 SNS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뭐든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일본 선거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각 지역구별로 상황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 살포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정리를 해보면 선거는 뭐 시작이 되는데 여당의 지지율은 그리 그닥 뭐 높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현금 살포라는 이제 공약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여당의 인기가 그 정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예, 7월 20일 요번 한 몇 주 남았죠.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30% 안팎 지지율에 점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반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요미우리 신문이 여론조사 해보니까 20안 내각 지지율이 32%로 나왔어요. 53%는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 5월 달에 했던 거 31%니까 그게 크게 반등하지도 않은 거죠. 교도통신도 과반이 붕괴하는 편이 낫다가 50.2%예요. 붕괴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게 38%예요. 많이 지도한 지지율이 24% 뭐 정도 돼요. 그러니 지금 더군다나 이시바 총리 작년에도 막 무슨 지원금 뭐 상품권 이슈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이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퇴진 위기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 명색이 집권당인데 20%대 지지율을 네.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사실상 문 닫아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입니다. 네. 자, 이시바 시게로 총리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셈인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물가 대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요즘 일본에서 쌀값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요? 난리예요.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서 쌀 사가고 막 그래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게 더 싸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일본에 쌀 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쌀 소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1, 2월 달에 비해 5월 이후로는 쌀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다라는 거죠. 네. 근 30년치 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흉년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말도 안 되는 수치로 계속 쌀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원인을 살펴보라고 하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아, 예. 쌀 생산량이 일시 감소로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게 2023년 일본 쌀 생산이 역대 최하인 661만 톤인데 작년은 또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이게 쌀값 폭등의 원인 공급 부족이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이 실패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쌀 생산량 감소 정책 때문에 쌀 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했고 기초적인 쌀 공급 여력을 줄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 매점 매석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내 유통 세력과 중국인들 기타 세력이 쌀을 매점 매석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 쌀은
생산 이력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유통 멈추면 네. 이게 어디서부터 쌀이 멈췄지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두루뭉실하게 쌀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황당하죠. 오히려 이게 이제 비축미가 있는데 일부러 조금씩만 팔면서 쌀의 소비자 시장으로 유통을 억제하고 있다는 쌀 도매상들의 담합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쌀 소동, 이게 레이와 쌀 소동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유통망 혼란 있고 과잉 생산과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서 정책이 막 헷갈려지고 국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비축미 공급 과정에서 이 뭐랄까 애토 농수산상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전 사실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 낙마했거든요. 결국은. 예. 아니 농림부 장관이 저는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본 국민들 속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 지지율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닫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자, 그나마 이 레이와 쌀 소동, 뭐 젊은 유력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씩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민당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그러니까 아까 애토가 낙마하고 새로 등장한 그 후임자군요. 후임자입니다. 예. 이 사람 누구냐면 바로 고이즈미 주인치로의 아들이에요. 예전 총리의. 아, 그렇군요. 예, 좀 닮았네요. 예, 사진 보니까. 예. 예. 잘생겼고 TV 자주 출연하고 SNS도 활용 잘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이 사람이 딱 그 고이즈미 신지로가 농수산상으로 취임하고 나서 비축미 방출하면서 겨우 쌀값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3,000엔대를 달성했다 뭐 하면서 근데 자민당에는요 농수족으로 불리는 원로급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농협과 수협 등 지역과 유축된 의원들입니다. 농정개혁의 걸림돌인데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버지처럼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 농수족 의원들과 맞짱부터 싸우면서 이번에 쌀값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자민당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지금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농정계획에 기대한다는 답이 63%입니다. 자민당 지지율이 20% 30%인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농정계획에 기대한다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겨우 이제 고이즈미가 등판한 이후 반값 쌀 공급이 겨우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다 고이즈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이번에 겨우 좀 사나보다라고 이제 한숨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민당 참여연도 전례에 얽매이지 않으며 노력하고 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당 차원에서라도 지원하고 싶다. 막 아부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뭐 남의 나라의 정가 소식이긴 합니다만 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고이즈미 신지로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람 81년생이고요. 28살에 처음 정계 아버지 따라 입문했습니다. 자민당 소속이고 지금 육선 중의원입니다. 그런데 중진이군요. 중진이죠. 38살에 환경부 장관 처음 발탁됐으니까 지금 4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좀 잘생겼죠? 솔직하고 톡톡 튀는 변이고 뭐 굉장히 국내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2주간 육아휴가를 사용한 인물도 고이즈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선거 끝나고 고이즈미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다면은 또 정권 교체된다 하더라도 고이즈미가 당내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 농수족들 의원들과 맞짱 떠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고이즈미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이시바 총리의 생명줄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뭐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만 그나마 고이즈미 농수산상의 의도가 먹히고 자민당이 과반만 수상해도 이시바가 살아나면서 그 뒤는 고이즈미 아니겠냐.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출에 이어서 신지로도
나중에 총리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20일 선거가 그래서 자민당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희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